안녕하세요. 김박사의 와인랩입니다. 세계적인 와인 전문지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는 매년 연말이 되면 100대 와인을 선정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발표된 100대 와인 중에서 탑 10 와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와인 스펙테이터에서는 올해 출시된 와인 중에서 총 8,800종의 와인을 테이스팅했다고 합니다. 이들 중에서 100대 와인을 선정하는 데는 4개의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당 와인의 절대적인 품질, 두 번째는 가격을 감안한 와인의 가치, 그리고 세 번째는 공급 물량의 충분성, 마지막으로 와인 메이커의 열정과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감안해서 순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 100대 와인 중 절반은 처음으로 100등 안에 든 와인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100대 와인 중 10위는 프랑스 루이 로드레가 만든 샴페인 크리스탈 2014빈입니다. 98점을 받았고 해외 가격은 359달러입니다. 크리스탈은 원래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를 위해서 1876년부터 만들어 온 샴페인입니다. 루이 로드레의 샴페인을 좋아했던 이 알렉산드르 2세는 오직 자신만을 위한 최고급 샴페인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을 하면서 속이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병이어야 하고 또 병바닥이 안으로 움푹 들어가지 않고 평평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크리스탈이라는 샴페인이 된 것입니다. 이 알렉산드르 2세는 그 이전의 황제들이 암살을 당해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그 암살을 피하기 위해서 와인병에 독을 타거나 혹은 폭약이 장치되지 않도록 이런 형태의 샴페인을 만들기를 요구했고 이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바로 크리스탈 샴페인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황실에 독점 공급되던 크리스탈은 시장을 잃게 되는데요. 하지만 1945년부터 일반인들에게 이 크리스탈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이 크리스탈은 루이 로드레가 소유하고 있는 45개의 포도밭에서 나온 피노누아 60%와 샤르도네 40%가 블렌딩돼서 만들어진 샴페인입니다. 3분의 1 정도만 오크 숙성을 하고 또 젖산 발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산미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 2014빈은 6년간이나 병 안에서의 앙금 숙성을 했고 2020년 9월에 비로소 병 안에 있는 침전물을 걷어내는 데고르주망이 실시되었습니다. 이 크리스탈 샴페인 2014빈은 체리나 만다린 오렌지, 또 생아몬드나 아니스 같은 그런 스파이시한 풍미와 칼날 같은 산도, 또 크리미한 질감이 뛰어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9위를 차지한 와인은 미국 워싱턴주 휠세다 크릭이 만든 콜룸비아 밸리 카베르네 소비뇽 2018빈으로 95점을 받았고 해외가는 200달러입니다. 이 휠세다 크릭이란 이름은 근처에 흐르는 개울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이 와이너리는 워싱턴주에서 처음으로 와인 애드버킷에서 100점 만점을 받은 와인인데요. 로버트 파크로부터 100점 만점을 6번이나 받았고 2011년에는 오바마 대통령과 또 중국의 후진타오와의 백악관 만찬주로 이 휠세다 크릭의 2005빈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휠세다 크릭은 알렉스 골리친 부부에 의해서 1978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알렉스 골리친은 전설의 미국 와인 메이커로 알려진 앙드레 첼리체프의 조카였습니다. 알렉스는 어린 시절 방학이 되면은 삼촌이 있는 세인트 헬레나에 가서 삼촌이 와인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1974년부터는 아마추어 와인 메이커로 1년에 한 배럴 정도씩을 만들어 오다가 결국은 1978년 자신의 와이너리를 세우게 됩니다. 워싱턴주에서는 가장 유명한 카베르네 소비뇽을 만들게 되었고 지금은 그의 아들이 대를 잇고 있습니다. 이 휠세다 크릭 2018빈은 100% 카베르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졌고 수령이 50년 이상 되는 홀스 헤븐 힐즈의 샹푸 빈야드에서 주로 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00% 새 프렌치 오크통에서 약 20개월 정도 숙성을 해서 나온다고 합니다. 와인은 짙은 루비 색상의 블랙베리나 감초, 모카, 아니스, 다크 초콜릿과 흑연 같은 그런 미네랄리티와 또 풀바디에 가까운 고급스러운 무게감, 길게 이어지는 피니시가 좋다는 평입니다. 8위를 한 와인은 이태리 토스카나 와인인데요. 파토리아 레포 빌레가 만든 샤프레디 2019빈으로 96점을 받았고 해외가는 100달러입니다. 파토리아 레포 빌레는 두 눈동자의 농가라는 뜻인데요. 페레타라고 하는 중세 마을을 배경으로 언덕 위에 지어진 농가가 마치 눈동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와인은 토스카나 해안의 마렘마 지역에서 보르도 블렌딩 방식으로 만든 슈퍼 투스칸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까베르네 소비뇽 70%에 메를로가 26%, 그리고 뽀띠베르도가 4% 블렌딩된 프렌치 오크 등에서 15개월 동안 숙성한 와인입니다. 이 와이너리는 원래 1970년대에 세워졌지만 1985년 엘리자베타 자페티가 21살의 나이에 시아버지로부터 와이너리를 물려받아 새롭게 시작을 한 와이너리입니다. 처음에는 5헥타르의 포도밭으로 작게 시작했지만 결국 75헥타르로 크게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런 성공의 배경에는 이태리 슈프투스칸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아코모 타키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사시카야나 티냐넬로 같은 그런 슈프투스칸의 개념을 만들어낸 지아코모 타키스의 자문을 받아서 1987년부터 이 까베르네 소비뇽 중심의 샤프레디 와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와인은 블랙베리와 자두, 바이올릿과 모카, 또 감초나 오크의 그런 스파이시한 풍미가 좋고 치밀한 구조감과 밸런스, 그리고 장기 숙성력이 아주 뛰어난 와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7위를 한 와인은 프랑스 남부론의 명문 와이너리 샤또 드 보카스텔이 만든 샤토네 디파프 2019빈으로 96점을 받았고 해외가는 121달러입니다. 샤또 드 보카스텔은 16세기 중엽 남부론의 명문 가문인 이 보카스텔 패밀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약 100년 전에 페렌 가문이 이 보카스텔을 인수해서 4대째 가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페렌 가문이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은 브래드 피트와 또 안젤리나 졸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브래드 피트는 특히 이 보카스텔 와인의 애호가로 페렌과 아주 절친이 되었는데요. 한 번은 페렌에게 자신만을 위한 와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페렌과 합작으로 만든 와이너리가 바로 샤또 드 미라발 와이너리가 됩니다. 이 보카스텔은 특이하게도 남부론의 13가지 포도 품종을 섞어서 와인을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무르베드를 중심으로 그르나시와 시라, 생소, 이 바카레스 등 13가지 포도 품종을 따로따로 양조를 해서 최종 블렌딩해서 샤토네 디파프 와인을 만들게 됩니다. 이 보카스텔의 포도밭은 온통 큰 자갈들로 뒤덮여져 있는데요. 수백만 년 전에 빙하 자금과 그리고 강의 운반 작용으로 인해서 돌들이 깎여서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낮에 따뜻하게 데워졌던 이 돌들은 밤에는 따뜻한 온기를 다시 뿜어내고 토양의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샤또 드 보카스텔은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1950년대부터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74년부터는 비오디나미 방식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샤토네 디파프 와인은 블랙베리와 바이올릿, 가죽과 타르, 훈제육, 그리고 후추향 같은 그런 스파이시함이 돋보이는 풀바디에 가까운 와인입니다. 6위 와인은 미국 나파밸리 로버트 몬다비에서 만든 더 에스테이트 오크빌 까베르네 소비뇽 2019빈으로 94점에 해외가가 85달러입니다. 나파밸리 최고의 포도밭으로 알려진 이 투칼른 포도밭에서 97%의 포도가 나오고 나머지 3%는 오크빌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와인에 투칼룬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이유는 투칼룬에서 나온 포도들은 주로 어린 나무에서 나온 포도이기 때문에 그냥 오크빌이라고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가격은 투칼룬 와인보다는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만큼 최고의 가성비를 지닌 그런 와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버트 몬다비는 미국 와인의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으로 부친인 체사레 몬다비는 원래 이태리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던 사람으로 고생 끝에 1943년 찰스 크룩 와이너리를 인수해서 두 아들 로버트 몬다비와 또 피트 몬다비와 함께 이 나파밸리 초창기 와인의 역사를 쓰게 됩니다. 로버트 몬다비는 1966년에 따로 독립을 해서 지금의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스탠포드 출신으로서 뛰어난 친화력과 또 마케팅 능력, 또 도전 정신을 발휘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와인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78년에는 무뚱 로칠드와 합작으로 오프스 원을 세우면서 미국 와인의 전설을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몬다비는 지난 2004년 글로벌 와인 그룹인 컨스텔레이션에 1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은 1조 3천억 원을 받고 이 로버트 몬다비 와이너리와 오프스원의 지분을 팔게 되는데요. 지금은 이 컨스텔레이션이 로버트 몬다비의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더 에스테이트 2019빈은 유기농으로 포도를 재배하고 또 천연 효모를 이용한 발효와 또 필터링을 하지 않고 병입을 하는데요. 주로 블랙베리와 아니스, 블랙 올리브와 다크 초콜릿, 정향 같은 그런 향신료의 풍미를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위를 차지한 이태리의 간판 스타 안티노리가 토스카네에서 만든 티냐넬로 2019빈인데요. 96점을 받았고 해외가는
145달러입니다. 이 티냐넬로는 600년의 역사를 가진 마르케스 안티노리 가문이 1970년대부터 이 끼안티 지역에서 생산해온 와인으로 산지오베제 80%에 까베르네 소비뇽 15%, 또 까베르네 프랑이 5%가 블렌딩되었고 프랑스와 헝가리산 오크베를에서 15개월 정도 숙성을 했습니다. 옛날 토스카나 지역에서 살았던 고대 에트루리안인들이 제우스 신을 티니아라고 불렀기 때문에 티니아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티냐넬로가 되겠습니다. 피에로 안티노리는 1960년대와 70년대 보르도우와 나파밸리의 와이너리를 둘러보고 큰 감명을 받게 됩니다. 또 보르도 대학의 양조 전문가인 에밀 페너로부터 자문을 받고 만드는 와인이 바로 이 티냐넬로 와인입니다. 이 끼안티 와인에 국제 품종인 까베르네 소비뇽과 또 까베르네 프랑을 블렌딩하고 또 이것을 프렌치 오크통에 숙성함으로써 이 이태리 와인의 혁명을 일으키게 된 것이죠. 짙은 아로마와 또 타닌의 구조감이 좋기 때문에 장기 숙성에도 아주 유리한 와인으로 영할 때 마셔도 좋지만 오래 숙성하게 되면 그만큼 훨씬 풍부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티냐넬로는 레드 체리, 바이올릿, 초콜릿, 토바코와 가죽향, 그리고 달콤한 향신료향, 그리고 긴 피니쉬가 특징입니다. 4위를 한 와인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와인으로 생줄리앙의 샤또 딸보 2019년입니다. 해외가가 65달러에 95점을 받았습니다. 이 샤또 딸보는 보르도 그랑크리 4등급 와인으로 1980년대에 대한항공 퍼스트 클래스에서 서빙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고 또 2002년 월드컵 때는 히딩크 와인으로 아주 인기를 끈 와인입니다. 이 샤또 딸보의 딸보는 원래 잔 텔벗이라고 하는 영국 장군의 이름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보르도 지역은 12세기 중반부터 약 300년 동안 영국 왕의 소유였습니다. 프랑스는 이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백년 전쟁을 벌이고 백년 전쟁의 말기에 잔 달보 장군이 나와서 활약하게 되는데요. 결국 70세의 이 달보 장군이 가스티용 전투에서 크게 패배하고 사망하게 되는데 이분의 용명을 기리기 위해서 샤또 달보라고 하는 와이너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샤또 딸보는 약 100년 전인 1917년부터 꼬르디에 가문이 경영해 오고 있는데 2016년에 양조 설비를 현대화하고 또 큰 투자를 하면서 품질이 아주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107헥타르의 포도밭에서 연간 30만 병 정도의 샤또 딸보가 생산이 되고 또 세컨 와인으로 22만 병 정도의 꼬네따블 딸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19년은 특히 새 오크통의 비율을 옛날 50%에서 60%로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좀 더 향이 풍성하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인은 주로 블랙베리와 레드체리, 삼나무나 말린 허브, 또 토바코의 풍미가 특징으로 시험 적기는 2025년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3위를 차지한 와인은 나파밸리의 하이드 빌렌이 만든 하이드 빈야드 샤르도네 2019년입니다. 96점을 받았고 해외가는 78달러입니다. 이 하이드 빌렌은 지난 2000년 프랑스 최고의 와인인 로마네 꽁띠의 공동 경영자인 오베르드 빌렌과 또 나파밸리 하이드 빈야드의 주인인 하이드 씨와의 합작으로 세워졌습니다. 이 하이드의 여사촌이 로마네 꽁띠의 공동 소유자인 빌렌과 결혼을 하면서 그 인연으로 세워진 와이너리입니다. 나파밸리에 있는 이 까네로스의 테로와와 또 프랑스 최고의 양조 기술이 접목돼서 만들어진 와인이 바로 하이드 빌렌 샤르도네가 되겠습니다. 이 까네로스에 있는 이 하이드 빈야드는 최고의 샤르도네가 나오는 생산지로 유명한데요. 미국에서 최고의 샤르도네를 만드는 오베르나 키슬러, 라미 같은 그런 와이너리에서도 여기 포도를 사서 하이드 싱글 빈야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수령은 한 3-40년 정도로 프렌치 오크통에서 15개월 숙성한 다음 3개월 정도의 안정기를 거쳐서 출하가 됩니다. 이 캘리포니아 화이트 와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섬세함과 우아함 그리고 미네랄리티가 특징인데 연간 28,000병 정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은 주로 천도복숭아나 망고, 모가와 사과파이, 또 토스트나 헤즐넛 같은 그런 풍미가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2위를 한 와인은 이태리 파토리아 데 바르비가 만든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 리제르바 2016빈입니다. 점수는 95점으로 해외가는 130달러입니다. 이 토스카나 지역에서 지금까지 670년간 20대를 거쳐온 이 콜롬비니 가문이 1790년에 설립한 와이너리가 바로 파토리아 데이 바르비입니다. 이 브루넬로 디 몬탈치노가 DOC 지위를 획득하던 1967년에는 25개의 와이너리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데이 바르비가 되겠습니다.
이 데이바르비가 만드는 PDM 리제바는 특히 작황이 아주 좋은 해에만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 30개월 동안 슬라보니안 대형 오크통에서 숙성해서 나오는 그런 전통 스타일의 양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체리와 금포도, 허브와 미네랄의 풍미가 생생하지만 시험 적기는 2026년부터라 인내심을 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장기 숙성용 와인입니다. 영광의 1위는 미국 슈레드 셀러스가 만든 오크빌 더블 다이아몬드 까베네 소비뇽 2019빈입니다. 라벨에도 2개의 붉은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는 이 와인은 94점을 받았고 가격은 $80입니다. 이 와인 스펙테이터 1등 와인이 이 $80인 경우는 아주 드문 편으로 그만큼 가성비까지 돋보이는 최고의 레드 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슈레드 셀러스를 설립한 프레드 슈레드는 원래 골동품 딜러였습니다. 크리스티에서 경매사로 일하던 앤 콜긴을 만나 결혼하게 되는데 와인의 세계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공동으로 와이너리를 설립하게 됩니다. 전 부인이었던 앤 콜긴은 그 유명한 콜긴 셀러의 주인이 되었고 이 슈레드는 슈레드 셀러스를 1998년에 새로 설립하게 됩니다. 이 슈레드는 미국의 컬트 와인 생산자로 아주 유명한데요. 그가 만든 올드 스파키나 CCS는 2006년부터 3년 연속으로 로버트 파크 100점을 받았고 가격도 4,500불에 이릅니다만 이번에 1등한 이 더블 다이아몬드 2019빈은 $80로 말하자면 슈레드가 만드는 컬트 와인의 세컨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와인에 쓰이는 포도의 70%는 유명한 투칼론 포도밭에서 나오는데 그 대신 아주 어린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와인은 누가 만드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와인은 역시 나파밸리에서 최고의 와인 메이커로 알려진 토마스 리버스 브라운이 만들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나파밸리에서 까베네 소비뇽으로 만들어서 100점 만점을 받은 와인 중에 25%는 바로 이 토마스 리버스 브라운이 만드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슈레드 더블 다이아몬드 2019빈은 흑자두와 블랙베리, 다크 초콜릿과 토바코, 민트와 라벤더의 향에 아주 스파이시한 여운과 또 섬세한 구조감의 타닌이 아주 돋보이는 와인입니다. 오늘은 2022년 와인 스펙테이터 100대 와인 중 탑 10 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박사의 와인 리뷰였습니다.